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칼수학 원장 김동욱입니다. 혹시 외부 광고 보고 오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승리 재원생 부모님들, 칼수학 재원생 부모님들, 예, 칼수학 반갑습니다. 예. 저희 승리학원하고 칼수학학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설명회를 한 게 16년도부터 벌써 10년째입니다. 예비고일 설명회를 10년째 같이 했고요. 그래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오전에는 저희 칼수학학원에서 설명회를 했고요. 네, 저녁 때 여기서 하게 됐고, 저를 먼저 소개드리면, 저도 이 동네에서 학부모로서 20년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칼수학학원이 개원 10주년이었어요. 11월 9일 날. 그럼 그 전에 강사로서 한 10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동네 2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꼬맹이들도 다 여기서 컸겠죠. 그래서 중계초등학교 졸업했고, 중계중학교 둘 다 졸업했고, 저희 위에 딸, 밑에 아들이거든요. 중계중학교 졸업했고, 대진여고, 재원고 다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생이고, 뭐 군대 가 있고, 그래서 26살, 25살입니다. 나이가.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 대한 정서나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고요. 저도 학부모로서 다른 학원 설명회를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 원장입니다. 네. 조금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오전에는 저희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승리 원장님 먼저 하시거든요. 승리 원장님 이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뼛속까지 공돌이라, 예, 대학도 기계공학, 석사도 기계공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라 제일 중요한 건 공대에서는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원 먼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명예의 전당인데요. 저희 학원에 재원생 어머님들 계시니까 보시면, 본관에 보시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쫙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거기는 적어도 저희 학원 다녔던 친구들, 뭐 한두 달 다녔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장학금 준다고 오라 그래서 여기 붙일게 해서 그런 짓은 안 하는 학원입니다. 네, 안 하는 학원이고, 비록 대학이 본인 생각에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붙여주는 데예요.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기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여기 다니면서 난 여기 나중에 대학 가면 여기 붙여주세요 하면 다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여기에 다녔다라는 걸 남기고 싶은 친구들은 다 남기는 곳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진짜 명예의 전당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 잘하는 친구들이 없었냐 하면은 서울대 최근에 보면 23학년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쵸? 뭐 오래된 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지금 재원 기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학원. 신성민이 재원고 나왔는데요. 중3 때부터 고3까지 재원해서 제가 가르쳐서 학종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고, 재원 기간이 중요하죠. 이현규 같은 경우에 상계고 나왔는데 상계고에서 4년 만에 서울대 갔었죠. 학교장 직윤으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있거든요.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뭐 현역으로 둘 다 간 친구들이에요. 재수 안 하고. 저희 학원에서 배출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재원 기간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예, 인접 학원들 보면 뭐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도대체 여기 언제 다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생들은 여기 학군지에 따라서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어느 중학교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외대부고 아세요? 외대부고가 무슨 상산고, 과고 이런 거 통틀어서 서울대 넘버원인 건 아시죠? 네. 외대부고에 다니는 친구가 중1 때부터 현재까지 고1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일외고 학생 당연히 있고, 재원기간 한번 보시자는 거죠.
네,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고등부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피니시는 언제죠? 어머님들 생각에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고입을 되게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특목도 있지만 일단 결론은 특목을 가는 이유도 대입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부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따가 중등부 얘기도 할 겁니다. 저희 학원이 지금 중원코앞 빌딩이 5층이 본관이고요. 8층이 2관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건너편에 3관을 낸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전에 상계관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죠? 상계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우리 꼬맹이 엄마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도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백병원 건너편에 있고요. 네. 거기서 고1 정도까지는 여기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올해 7월 달에 3관을 확장을 했죠. 거기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허세를 되게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의실이 부족해서 거기를 인수했고요. 거기는 데스크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실만 사용하는 데고요. 그리고 오늘 4관을 입주를 했어요. 네, 저기 아세요? 영광프라자 모르시나요? 김지민 영어학원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 부족해서 거기도 데스크 운영은 안 합니다. 그냥 강의실만 쓰는 걸로 해서. 그러면 칼수학학원은 왜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냐? 강의실이 부족해서 하는 것 뿐이지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건 학생들이 많다는 거 아니냐? 많습니다. 그럼 다른 학원들은 축소하는 추세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도. 네,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데도 축소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예, 뭐 이런데 왜 칼수학학원은 이러냐라는 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잘난 척 조금 했습니다. 처음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네. 그래서 사관은 오늘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이전하고 오늘 설명회도 있고 이전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엄청 바쁜데 예비주행 설명회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일정 전혀 미루지 않고 예, 약속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저희는 화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광고를 막 예쁘게 만들어서 뭐 여기 다니면 뭐 대단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보단 이거 한번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을 해요. 네이버 블로그 다 운영하는데 뭘 블로그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냐.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누적 조회수만 26만 회예요. 로컬이죠, 저희가. 로컬 블로그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 들어왔느냐?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 중등, 고등 기출문제 분석, 주변은 기출문제 분석이 한 300 몇십 회가 쌓여 있어요. 좋은 컨텐츠를 계속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블로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내신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잘 안 봐요. 그럼 분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은사카페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은사카페 보면 요즘에 학교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직접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카페가 없었고 블로그에만 저희가 계속 올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카페에도 저희가 올리고 하는데 거의 뭐 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선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뭘 할 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중등부 무학년제죠. 이 동네에서 무학년제를 제대로 무학년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학원이 저희가 거의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중등부 2015년도에 개원할 때 2명 놓고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근데 선생님 지금 7분이죠. 7분인데 시간이 타임이 벌써 원래 예비고일들 올리고 나면 TO가 막 생겨야 되거든요. 생기는데 6학년에서 또 올라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배정되고 하다 보니까 TO가 별로 없어요. 네, 아까도 실장님 계속 전화 받으면서 TO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잘난 척이라는 말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죠. 방문수나 이런 것들을. 네. 그동안 잘난 척을 좀 했고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웬만큼은 아시죠? 아마 지금 6학년까지도 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부터 지금 6학년까지는 적어도 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 자, 고등부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고등부를 알아야지만 중등부, 초등부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전혀. 죄송합니다. 지금 6학년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어바웃 흐름을 알고 계시면 언론이나 뉴스 기사나 그 다음에 옆에서 하는 얘기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느 정도를 아셔야 그게 습득이 되면서 아 요렇게 방향이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대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1부터는 22 개정 교육과정이고 고교 학점제랍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라는 건 뭐냐? 결론은 학점이라는 거 대학에서 학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적 학점이 192학점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데 이건 대학교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고교학점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됐느냐 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행을 이번에 한 것뿐이지 이런 교육 계획은요 10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년도, 13년도에 준비를 해서 한 10년 후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교육부에 있는 어떤 행정하는 어떤 공무원들은 바뀌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꼭 쭉 추진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뭐냐? 취지가 완전 무색해졌죠.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수급 상황이나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여건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다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아, 10년 후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10년 후에는 차가 막 날아다닐 거고, 그죠? 예. 10년 후에는 적어도 예컨대 대진고하고 서라벌고에서 대진고에서 어떤 A라는 과목을 만들고 서라벌고에서 B라는 과목을 만들면 서로 교차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된 거죠. 고교학점제를 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냐. 그래서 결론은 고교학점제란 말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단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제죠? 단위제. 수학은 3단위, 뭐 영어 2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느냐, 즉 가중치를 표현한 거였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말만 바뀐 거지. 근데 그 전부터 계획해 갖고 온 건데 이거를 또 바꾸자니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예전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목적과 취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탐하고 과탐은 좀 과목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선택 과목을 막 선택해야 되고 학교마다 좀 선택 과목들이 좀 개설되는 게 달라지고 해가지고 사탐 선생님들은 지금 거의 멘붕입니다. 사탐 과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저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뭐 생윤이 없어지고 뭐가 뭐 생기고 막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결론은 수학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고등수학 22 개정 교육과정에선 고교 학점제라는 큰 총론의 밑에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수학에서 과정이 이제 바뀌었어요. 공통수학 1, 2라고 얘기하죠. 공통수학 1, 2. 뭐 이름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는데 어쨌든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뭐 다항식이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자,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필수예요.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자, 중학교 때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좀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 혹시 둘째 어머님 계시나요? 6학년이 둘째다. 아, 둘째인가요? 첫째는 몇 학년인가요, 어머니? 중3이요? 초3이요? 아, 고3이요? 아, 고3이면 완전히 또 전세대네요. 고3은. 고3 이과 계열인가요? 네? 아, 특성화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일반계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공통이 어디까지였죠? 미적분 1까지였어요. 일반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공통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공통된 거예요. 그럼 수학은 양이 늘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랑 좀 비교를 해야 돼요. 네, 지금 고2까지 그리고 고1부터 바뀐 거니까 고2까지는요. 수능을 기준 잡으면 여기까지 공통과정으로 해서 대수 미적분 원으로 22번까지가 대수하고 미적분 원으로 시험을 냈고요. 그럼 23번부터가 확통 선택할래, 미적분 선택할래, 기하 선택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확통이 필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과 계열 친구들은 뭘 반드시 해야 된다? 미적분 2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이과는 당연히 확통을 추가로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전세대보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진 거죠. 자, 별표 한번 쳐보세요. 확통. 왜 별표 칠까요? 들어갔으니까 공통으로 변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는 확통을 별표 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6학년 어머님들 선행을 이제 막 시키잖아요. 저는 선행을 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선행을 시킬 때 통상 공송 1, 2를 하고 물론 뭐 2-1, 2-2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고등 과정을 보면 공통 1, 2를 하고 대수를 하고 미적분으로 1으로 와서 미적분 2까지 가는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반드시 대수를 시작할 때쯤 확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확통이 어렵습니다. 공통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예전에는 문과 친구들이 확통을 많이 선택했다는데 근데 왜 확통을 어렵다고 하느냐? 왜 문과 애들이 확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계열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문이과 없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때는. 문이과 없습니다. 문이과 없는데 대학에서는 단과대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대를 올려면 미적분 2를 필수로 해야 돼 라는 전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미적분 2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미적분 2예요. 예전 기준으로 그냥 미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적분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요. 학교 다닐 때 내신에서. 그러면 당연히 나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잘하는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피해야겠죠. 그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통으로 가는 거예요. 확통이 쉬워서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공대나 이공계열에서는 확통을 필수로 안 둡니다. 미적분 2나 기하를 필수로 둬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면서 확통을 간 것뿐이지 확통이 쉬워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으로 보면 어떠냐? 미적분 2가 확통보다는 양은 많아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중에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 미적분 2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주 소수지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어떻게 돼 있죠? 확통은 뭐하다? 문과 저정이다. 아닙니다. 전혀. 그럼 확통은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확통은 필수가 됐으니까. 확통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확통은요, 다행히도 언제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학교 때 나오는 경우의 수만 좀 할 줄 알면 확통은 언제 해도 괜찮아요.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중학교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경우의 수 여기 또 있죠. 고1 때 여기랑 연결돼서 확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확통이 분명히 변수가 될 겁니다. 제가 고3을 15년 한 사람이에요. 네, 변하는 거 보면 딱 감이 와요. 아이들 어디서 힘들어할 것이다. 지금 이 경우의 수하고 행렬이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맨날 질문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아이들. 어려워해서. 왜 그러냐? 수학은 뭐죠? 연산, 계산, 함수, 방정식 이런 거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그쪽을 대수라고 얘기하죠. 로지스틱스. 얘는요, 통계학이에요. 학문 자체가 다른 건데 매스매틱스로 합쳐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뇌의 구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확통 갖고 계속 예비고일 어머님들한테도 강조드렸거든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확통은 어려운 곳입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확통 중요하다. 확통이 필수가 됐다. 두 번째로 뭐죠? 수학의 양이 좀 늘어났다. 어쩔 수 없이.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새로. 아마 곧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뭐 고1 과정을 한 해 만에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 행렬은 어떨까요? 새롭게 들어간 건가요? 새롭게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22 개정 교육과정 전이 1.5 개정 교육과정이었거든요. 1.5 개정 교육과정이랑 그 전년도 전에 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다 빠져 있었어요. 거의 10년 넘게. 그 전에는 있었어요. 그 이전. 05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20년을 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알잖아요. 다시 들어온 겁니다.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어떤 입시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상급 학년에서 배우는 거랑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대학을 가면 선형대수학이랑 연결이 좀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만만한 거죠. 새롭게 행렬이 들어오니까 행렬은 뭐야? 감은 잡으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나머지 것들은 아마 들어보시면 그래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대수, 미적분원, 확통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미적분 2까지 내용은 네 보시면 되겠고 자, 내신 개편하는 5등급제인 건 아시죠? 네, 5등급제.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또 중요한 거. 내신이 9등급제였죠? 5등급제로 갔어요. 제가 6학년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정도까지만 제가 딥하게 들어갈게요. 그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입시가 뭐 수시, 정시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럼 수시에는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 있어요. 예, 교과 전형 같은 거. 물론 학종에서도 내신이 중요하지만 그럼 내신이 이제는 안 중요해졌나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변별력이 없어졌나요? 내신 변별력. 고등학교 때 내신 변별력. 없어졌나요? 이거는 좀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 단언하건대 내신의 변별력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자, 1학년 1학기 올해 22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고1들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6학년은 분명히 적용되고요. 그럼 고1들 1학년 1학기 내신이 다 나왔죠.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부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1등급,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의 퍼센티지를 봤더니 2%가 겨우 넘었대요. 10%가 1등급이거든요.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2%가 겨우 넘었대요. 변별력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근데 내신은 한 번만 있습니까? 5번이에요, 총.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제가 말씀드린 건 1학년 1학기만 갖고 2점 몇 %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신의 변별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뭐 5등급제 하면은 왠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떤 느낌상 수치적으로 1등급이 옛날에 4%였는데 지금 10%니까 1등급 못 받아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내신 변별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자, 수능 제도인데요. 수능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딥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원래 22 개정 교육과정 그 논의할 때 막판에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겠다 해가지고 꽤나 밀어붙였어요. 어느 쪽에서는. 근데 결론은 안 됐죠. 안 됐어요. 수능을 만든 사람이 창시자가 나와서 지금 수능은 목적에 안 맞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9등급제를 유지했습니다. 대신 수학 같은 경우엔 이렇게 공통 과정에 대해서만 하자. 문이과의 선택 같은 거 하지 말자 해서 어느 정도 수능의 어떤 역할을 낮춰놓은 거예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수능은 지금 6학년 때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더 뭐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수능에 대한 비중은 낮아졌다.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입시가 어렵잖아요. 그죠? 입시는 저도 어려워요. 입시가 어려운데 입시에 대한 얘기 조금만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고1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학, 모집 요강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2학년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2학년 3월, 4월에. 그럼 지금 고1부터는 완전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내신 시스템, 수능 시스템 다 바뀌었잖아요. 과정도 바뀌고. 그러면 대학에서 아직 모집 요강을 발표 안 했는데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1학년, 지금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에 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어떤 단과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대학 입학처를 들어가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연계 과목이라고 해서 PDF로 입학처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작은데 글씨가 페이퍼로 다 돼 있으니까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뭐 이런 대학들은 수학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기하나 미적분 2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네. 과학은 정말 복잡하죠? 과학 복잡해요. 과목들이 워낙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뭐가 있다? 선택 과목에 대한 권장 과목들만 돼 있다. 지금 6학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아셔야지 그만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게 주어졌고요. 그래야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열을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가이드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자, 여기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죠. 학종은 뭘로 요즘에 학종에 그 포트폴리오 이런 거 내나요? 안 냅니다. 없어요. 학종을 할 수 있는 게. 그 학생들 뭘 보냐? 세특이에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트. 두 번째는 탐구과제 제출. 그거로밖에 없어요, 지금.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잘 써주는 선생님 만나야 되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 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내신 변별력이 조금은 낮아졌으니,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학생부인데, 학생부에선 세특하고, 뭐, 탐구과제 이런 거밖에 없다. 예. 뭐 수상실적 이런 거 다 못 넣게 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날려버렸잖아요. 네,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아, 요렇게 입시가 가는 거구나. 그럼 정시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모집 전형 전체 정시 몇 %를 뽑는지 아세요? 대학에서? 요 정도 숫자는 알고 계셔야죠. 40%를 정시를 만들어 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사태 때 정시가 공정하냐, 학종이 공정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정치인들까지 막 뭐 정치인은 정시가 가장 공정한데 뭐 학종 해가지고 말이지 뭐 써주는 거에 따라서 뭐 면접 보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냐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누가 뭐 어떤 방식이 공정하다는 건 저도 여기서 말하고 싶진 않고 그거는 주관적인 어떤 자기 생각이니까 결론은
정시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어떤 우세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30%밖에 안 됐거든요. 계속 학종을 늘려갔어요. 대학에서는. 그러다가 다시 학종을 줄이고 그 조국 사태 때문에 40%까지 정시를 늘렸어요. 늘렸는데 다시 또 정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정시는 뭐니까? 정시는 뭐죠? 그건 아셔야죠. 정시는 수능이에요. 옛날 학력고사 세대시거나 옛날 수능 그냥 초창기 세대는 수능으로 대학 갔잖아요. 그죠? 수능은 정시, 내신은 수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기초인데 이거 이러면. 그래서 결론은 정시의 비율을 줄이는 이유는 서울대에서는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네, 40%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서 이걸 이제 완화시켰어요. 네, 서울대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 30%에서 35%까지는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결론은 뭐가 중요하다? 학생부가 중요하다, 내신이랑. 예. 정시는 현역들이 정시로 대학 가기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 불가능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불가능이라고요. 낮추면 가겠죠. 낮추면 가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전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때는 고3 때 열심히 해가지고 다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왜 지금 재수생이 많아질까요? 요거는 어찌 보면 어머님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선행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선행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도 3학년 1학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적분투,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투를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2학년 때 모든 진도를 다 끝냈어요. 모든 고등학교들이. 3학년 때 뭐 했죠? 수능 대비, 학력고사 대비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니네들 선행하는 거 아니냐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죠? 재학생들의 경쟁력이 아주 낮아졌죠. 재수생들이랑 붙을 수가 없어요. 수능 수준과 내신 수준은 이 갭이 많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 비용, 재수생들이 대량 생산되는 어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교육은 죽여야 돼. 맨날 이제 뭐 교육개혁할 때 이제 사교육, 저도 사교육이 있지만, 네. 사교육 줘요. 오케이. 저도 죽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필요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수생들이 다니는 그거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 통계에 잡히질 않는데요.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사교육 비용만 맨날 통계를 내니까 재수생들은 사회인이에요. 성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관심을 안 받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많이 양산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어떤 조금 불편한 지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좋습니다. 선행을 빨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저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시는 현역들이 비비기가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구조적인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는 어렵다. 그래서 2학년 때 정시 파이터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전에는 내신을 2학년 2학기 때까지 다 끝내다 보니까 내신을 해야지만 애들이 그 딥하게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근데 내신이 없는 가운데서 수능만 준비한다고 될까? 수학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인강 강사들은 인강 팔아야 되니까 나만 따라, 괜찮아.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수능 잘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거기 인강 강사 따라서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명 용어가 재도입됐다는 거에 조금 주목해 주세요. 중등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핵심을 계속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증명 용어를 재도입했다. 증명은 객관식인가요? 아니죠. 서술형이죠. 쓰는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쓰는 거 너무 못합니다. 요즘 친구들. 저희 학원 오시면, 본관에 오시면요. 서술형 우수자들 많이 붙여놓거든요. 네. 근데 쓰는 거, 수학에서 쓰는 거를 잘하는데 겁나 자세하게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거를 딱딱딱딱 찍어서 쓰는 것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토시를 다 그래서 어째고 저쩌고 해가지고 식은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무엇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식을 따박따박 써서 결론은 이거다라는 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고등 수학 개통도인데요.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페이퍼 가져가셔서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자연수와 어디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개통도는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근 중학교 분석은 제가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중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몇 개를 넣을까 이런 고민이 됐는데 제가 한 개 중학교를 가지고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보시고요. 여기 지금 평균 점수 있잖아요. 수행평가 포함 요 괄호한 77.8점 있잖아요. 요게 공시자료예요. 공시자료라는 게 공개된 자료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수행평가 포함 평균 점수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지필 평균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77.8점이 아니고 여기서 77.8점에서 40점을 만점 받았다고 생각하고 40점 뺀 다음에 6분의 10을 곱하면 필기 평균이 어느 정도 about 추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요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다 만점 받기는 힘들잖아요. 만점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균이 63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을지중이 이제 67점까지 올라갔죠. 이 A, B, C, D, E에 A가 많다라는 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물론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님들은 머리 아프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A가 많은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한번 학군지에 따라서 원하시는 학교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명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24년도하고 25년도 이렇게 보면 25년도가 상명중 같은 경우에는 A가 훨씬 많아졌죠. 그죠? 네.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불암중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50%까지 늘렸어요. 네. 이거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수행평가를 완전히 만점 받는 친구들이 많지 않답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뭔가를 더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점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중계중학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드린 게 뭐가 있냐면요. 41페이지에 수학 지필평가 여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중학교는 1학년 1학기를 자유학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원묵중은 1학년 1학기 2회 중간 기말까지 보는 거예요. 1학기 때. 대신 1학년 2학기 때는 미실시하고. 이거 중요하죠? 네. 맨날 헷갈리시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또 제가 교육시켜 드릴까요? 저는 학부모잖아요. 학부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겁니다. 이해만 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상담을 받아보면요. 우리 아이가 이해는 잘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해를 중학교 수준에서 못하면 두 가지예요. 선생님이 능력이 없거나, 선생님이 진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학생이 귀를 막고 있거나. 이해는 다 해요. 문제는 뭐죠? 본인 힘으로 풀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제가 우리 중학생들한테, 제가 예비고일들 지금 저기가 개강이 돼서, 제가 이제 제일 높은 반, 마스터반이라고 해서 제가 한 반을 딱 운영하거든요. 그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재 풀다가, 채점도 안 하고 질문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채점도 안 하고 질문한다? 풀다가 질문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 수학은요, 채점을 하죠, 이제. 질문에서 푼 거는 자기가 푼 거예요? 자기가 안 푼 거예요? 안 푼 거죠? 근데 자기가 풀었다고 착각해요. 자기 힘으로 풀었다고. 시험 때 그 문제 나오면 풀까요? 못 풀까요? 못 풀어요. 헛공부. 자, 이해 단계와 풀 수 있는 단계와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단계는 완전히 다른 단계예요. 제발 부탁인데 혹시 홈스쿨링을 조금씩 해주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하시는 어머님들. 풀다가 질문하는 건 절대 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 채점을 다 해주시고 나서 네 힘으로 다 풀어, 일단.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너무 텀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10문제씩 하세요, 그러면. 오답을. 한 페이지씩 하세요. 한 7, 8문제씩. 그래서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뭐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게 뭔지를 구분하는 게 1번이에요. 문제 푸는데. 그러고 나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민을 시키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풀다가 질문해. 10문제 하는데 2번요. 모르겠어요.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중등부 선생님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학부모님들이요. 질문 안 받아준다 뭐라 해요. 그래요.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아니 애가 모르면 질문을 해야죠.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과탐이나 사탐은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는데 못 풀고. 수학은 공부를 했어도 못 풀어요. 제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내가 내 힘으로 푼 게 어디까지고 내 힘으로 못 푼 게 어디까지인지를 그걸 먼저 구분할 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게 공부입니다. 수학은요. 그래서 풀다 질문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모르겠다? 체크해. 넌 틀린 거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 틀린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교재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어머님들 1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 맞아야 그 친구한테 맞다고 생각하세요? 10문제 중에? 7문제는 맞아야 돼요. 철학책 갖다 드려볼까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해석할 게 너무 많아. 문맥도 어려워. 그럼 몇 페이지나 넘어갈 수 있으세요? 수학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맞는 재미. 기억을 해보세요. 잘 상기해보세요. 우리 학교 때. 과연 나한테 난이도가 안 맞는 교재를 풀었었을 때 얼마나 본인이 트라우마와 내가 이게 공부를 못해서 모르는 건지 나한테 맞지 않는 난이도인지 아이들이 구분합니까? 구분 못하죠. 제발 푸싱하지 마세요. 제가 좀 짬뽕되는데요. 그 다음 주제랑. 결론은 뭐냐면은 나한테 맞는 교재 선택하는 게 그게 60에서 70%는 내 힘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해 단계, 풀 수 있는 단계,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단계 뭐죠? 왜 이거 풀 수 있는 단계라? 이때는 뭐죠? 긴장하잖아요.
그잖아요. 시험에서 못 풀면 아예 모르는 친구와 나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데 시험에서 못 풀겠어 하는 거랑 점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예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점수는. 수학에는 한 1 차이가 나도 틀린 거죠. 그쵸? 그건 점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제발 풀다가 질문하는 진짜 화가 나요, 저는. 그래놓고 애들 다 동그라미 해요. 그럼 그거 다시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잖아요. 이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자기주도 된다고 하는데 자기주도는 기본은 그거예요. 내가 이거 시험할 때 풀 수 있느냐, 나 혼자 풀 수 있느냐를 제가서 되뇌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은 딱 일주일에 몇 번을 밖에는 못 봐요. 맨날 잔소리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시험 때 풀 수 있는지 항상 되뇌이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봐.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학습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막 던지는 말 같은데, 저도 참 이게 뭐 되게 체계적이진 않아 보이지만, 제가 20년 가르치면서 고3을 15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서울대 간 뭐 신성민이나 뭐 이현규나 이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예비고일 때부터 해가지고 고1거 막 시작해주고 고3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습인데 학이 배우는 거 티칭, 그죠? 네, 뭐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고 습은 트레이닝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생님 강의를 딱 봐요. 1시간짜리를. 뭐 인강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저한테 수업을 듣고 그러면 거기다 막 필기도 빼곡하게 해놓고 선생님이 야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자 공식 써. 자 유도과정 이런 거야. 열심히 써요.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3배는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거가 안 돼요. 시험 때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때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클리닉이라는 걸 하죠. 클리닉을 하고 숙제를 또 주죠.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에 한 3배는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저거 하는 게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게 완강률도 높지 않지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빨이 엄청 좋잖아요. 강의빨이 좋으니까 왠지 야 진짜 좋다 와 해가지고 필기하고 해요. 끝! 문제 안 푸니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기분만 좋아진 거죠. 마음은 뿌듯해지고 정신건강이 좋아진 건가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건가요? 미리 공부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자, 저기 예비고일 어머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제가 예습시켜드리는 거예요. 대진여고 가려면 대진고 가려면 가서 1등급 받으려면 공통수학 1을 몇 번이나 봐야 되고요. 몇 번이나 봐야 됩니까? 블랙라벨은 몇 번을 봐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전 대답 안 해요. 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날 질문해서 그냥 동그라미 친 친구와 이해하시겠죠? 기본교재 60, 70% 이상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다면 잘못된 선행이다. 자, 선행의 목표는 뭔가요? 선행의 목표가 뭔가요? 네? 빙고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요 지금 공통수학 2를 중2인데 공통수학 2를 나가는데 3-2는 괜찮겠죠? 맨날 뒤에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또 지금 내신은 또 봐야 되고 선행은 나가야겠고 현행과 선행 사이에 있는 거는 얘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세요. 이 걱정이 나 막 앞으로 나갔어. 근데 얘가 대수까지 이제 나갔는데 지수록으로 하는데 뭐 중3인데 야 공통수학 원점 괜찮나?
3-1을 이번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건 괜찮나? 선행은 빨리 빼달라 그러고 현행에서 내신은 잘 봐야겠고 그 중간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야 미치겠죠. 그럼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0% 머릿속에 다 기억이 안 돼요. 아이들은 배워온 거.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 본 것과 2번 봤었을 때 또 다른 게 보여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영화는 보면 볼수록 10번을 봐도 10번이 다 다르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숨은 뜻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초 연산을 시키겠죠. 개념을 가르치고. 그죠? 그러면 2번째 볼 때는 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 다 기억해야 되냐?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또 연상해 보세요. 제가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영화를 한번 딱 재밌게 봤어요. 또 보고 싶어. 2번째 딱 봤어요. 그럼 1년이 지났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정말 한번 서술해 보실래요? 다 서술이 되는지? 안 되죠. 근데 다시 그 영화를 봤었을 때 옆에 친구랑 봤었을 때 자, 저때 저 주인공이 저렇게 행동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 정도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했고 근데 그 실제 해야 되는 이제 현행으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습득이 돼요. 그 전에 해놓으면. 그걸 다 100%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신 그러려면 아까 기본교재를 60, 70%는 자기가 공부할 때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적어도 그 공부를 할 때는 어렵나요? 지금 이 말씀이? 할 때는 60, 70%까지만. 제가 지금 마스터반은 대수를 하거든요. 예비고1인데. 대수하고 미적분 원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2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은 기억하자. 오늘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은 하죠. 시험도 보고. 그 당시에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이들. 로그 공식도 긴가민가 하고. 하지만 진짜 자기 과정을 할 때는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포인트 잘 잡으세요, 선행에서. 맨날 중간에 있었던 거. 어머니도 미치겠어요. 저한테 상담하는데. 아까 그대로예요. 중2인데 공통 1, 2, 심화까지 했는데요. 3-1하고가 걱정이 되는데 3-2도 걱정이 되고 그때 당시에 열심히 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할 때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고 잊어버리는 거에 고민하지 말자. 요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 올라오면 문자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아마 대충 아실 거고 좌표 평면 아주 중요합니다. 함수를 위해서는. 네, 제가 너무 잔소리를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의미가 있으신가요? 네. 중등부 시스템 좀 말씀드려야죠. 이거 좀 드리려고 한 건데. 저희 학원이 1대1 개별 맞춤식 수업인데 중계동 최초로 중등 무학년제 시스템 적용은 무학년제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자, 수업 계획표를 보내드려요. 네, 언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현행과 선행을 복습 과정이랑 그 다음에 뭐 내신 심화 이거는 복습 과정이라는 게 이제 선행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현행과 선행을 섞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비중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수업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합니다. 네, 지도를 하고 클리닉 테스트, 이 테스트. 자, 아까 문제 풀면서
질문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근데 참 그거 어렵죠. 좋아. 그럼 중학생들 질문 받아줘라. 저도 타협을 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질문 안 받아준다고. 대신 테스트를 봐라. 모니터를 계속해야 돼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 학원은 테스트 정말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계속. 선생님도 학생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학생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구분해낸다. 학생마다 다른 시험지가 생성됩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네. 그래서 또 데일리 테스트 관리를 하는데, 자, 단원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문자를 드리죠. 데일리 테스트. 매일매일 본 거에 대해서. 13개 중에 9개 맞았다. 난이도는 어떤 난이도였다. 오늘 숙제는 교재 도장까지. 교재 도장, 저희 칼수학 어머님들 저희 도장 아시죠? 숙제 여기까지 도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도장을 2가지를 씁니다. 선생님이. 빨간 도장. 숙제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빼박이죠. 접어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핍니다. 다시. 어떤 친구들은 딴 데 접어놓죠.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숙제들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것도 제가 깨알 같은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강사 때부터 썼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많이 했던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들을 좀 하자. 그래서 중학생들을 특히나 또 우리 또 거짓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도장 빵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본다. 저희 학원은. 매일 본다. 그래서 이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그리고 오답 유형에 대해서 또 숙제. 계속 그게 선순환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재는요, 내신 대비 교재는요, 일단 뭐 기초 기본, 교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빈출, 발전 교재, 서술형 대비 교재, 교과서 변형 교재, 뭐 기출 자료, 기출,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부스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학교와 그 학생에 맞게 교재를 쓴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를 보죠. OMR 카드도 작성을 하게 만듭니다. 네, OMR 카드 작성 잘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도 작성하게 만든다. 기출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 네. 시험 전략 페이퍼도 있어요. 시험 보고 나면 어떻죠? 중간고사 못 봤을 때 기말고사 때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시험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 기말고사 때 주는 거죠. 이거 봐봐, 네가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성적 우수자나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원은. 저희는 감히 자신하건데 지금 은사에서 중등부는 지금 가장 핫하다, 가장 선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네요. 네. 네. 자, 선생님들은 나이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희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계세요. 네. 이게 젊은 선생님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선생님이 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연령대가 다양하다. 중등부 팀장님이고 아까는 부원장님이시고요. 여기 부원장님 와 계세요. 네. 이따가 한번 부원장님 참 가셨겠구나. 이따가 이재관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하실 겁니다. 이재관 선생님, 정성권 선생님, 네, 30대 초반이죠. 강유진 선생님. 딱 봐도 20대 같이 보이시죠? 이게 얼평하면 안 되는데 얼평이 아니고 20대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맨날 자랑하는 거, 저희는 스터디를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이런 학원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왜 칼수학학원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느냐? 탄탄합니다. 강사들이.
강사들이 공부를 해요. 당연히 아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부생들도 스터디예요. 모교 정기 스터디. 모의고사 문제하고.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은요. 수학과 수교과 저 공대 다 이공계 선생님들이에요. 저 20년 했는데도 이번에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나왔다고? 이런 것들이 무지기수예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중등부 마찬가지고요. 공부 안 하는 선생은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대충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선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희 학원은.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각 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방향이 좋겠다, 저런 방향이 좋겠다, 이런 뿌리가 좋겠다, 이쪽이 아이들한테 받아들이기 쉽겠다, 이런 토의를 지난주에도 한 1시간 반 하시더라고요. 중등부에서.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 동네. 정기 스터디 하는 데 있는지. 학부모 개별 간담회 학기별로 1회씩 켭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간담회를 학부모 한 분당 30분씩 할애해서,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요. 그 전에 뭐 상담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번엔 개별 간담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수시 상담은 가능하고요. 집중실 관리형 학습실인데, 이걸 뭐 돈을 되게 많이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한 달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받는데, 받는 이유는 그래도 오면 나 돈 냈으니까 좀 부담 가지라고 한 거고요. 누가 관리하냐? 원장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요. 뭐 여자 화장실 이런 칸막이 설치해 놨고요. 아토피 인증 조명도 있고. 이거 감동이 없으세요?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2018년도에 이쪽 본관으로 이전을 했고요. 2018년도에 지금 중앙코앞 빌딩 5층에 2022년도에 8층에 있는 학원을 인수를 해서 2관을 냈거든요. 놀랍게도요. 그때 그 층의 화장실이 다 쪼그려 앉는 거였어요. 놀라우시죠? 이 동네 한번 보세요. 다른 과목. 제가 3관을 올해 7월 달에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물의 그 층 화장실도 다 쪼그려 앉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 4관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관하고 3관은요. 주님하고 건물 주님하고 싸워가지고 다 화장실,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로 바꿨어요. 아이들 겨울에 춥지 말라고 온수기 다 설치해놨어요. 손 씻을 때 춥지 말라고. 비대하면 웃으시더라고요. 비대 없으면 화장실 못 가는 아이들 많아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학부모라는 거죠, 저도. 그리고 겨울에 화장실 가면 저도 엉덩이가 차가운데 꼬맹이들을 어떨까 해서 비대를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에 한 칸씩만 넣어놨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럼 저기 안 들어가면 되지 씨.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칸만 넣어놓게 한 칸씩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웅진코에로 넣었습니다. 저희는 손세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관리 안 하는 학원들 관리 안 해요. 네, 그래서 신식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 남자 화장실은 어떠냐면요. 야, 참 요즘에 그 고속도로 화장실만 가도 너무 깨끗하죠. 공용 화장실인데. 근데 사설 화장실이 더 개판이잖아요. 누르는 거는 애들 안 눌러요. 우리 남자 화장실에, 이 소변기에. 다 센서로 바꿨어요. 저희 돈 내가지고 그냥. 냄새 나지 말라고. 화장실이 편해야 된다, 아이들은. 한번 다른 과목 다니는 학부모님들, 니네 학원, 그 과목 다닐 때 그 학원의 그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21세기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고? 네. 장학제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무슨 뭐 세 자녀면 세 번째는 무료는 아닙니다. 승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장학이 좀 짭니다. 대신 개근 장학이 있어요. 저는요, 재원생 학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학생들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서 개근장학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외부 학부모님들이 오늘 뭐 등록하면 10%, 5% 할인해준다 그런 것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나는 제값 내고 있는데 여기 왔다고 해서 5%를 해줘? 나는 그런 배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특전은 여기 참석하시는 어머님들은 그 테스트 연말까지 테스트비는 무료로 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튼 여기까지인데요. 예비 중일 개강일은 말씀 안 드렸네요. 예비 중일 개강일은 이게 무슨 뭐 수시 입학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6학년이 중등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사관을 인수를 해서 사관의 세팅을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다 안정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6학년들이 그쪽에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아까 사족을 좀 붙여가지고 혹시 안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